강원도 산골짜기, 겨울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2월의 어느 날이었다. 백설이 내린 산자락의 작은 오솔길에는 희미한 발자국 하나가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은 큰 길에서 시작해 깊은 숲으로 향했고 마지막에는 버려진 창고 앞에서 멈췄다. 그 창고는 수십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겨울 바람에 삐걱거렸다. 최재학 수의사는 그 발자국을 따라 창고에 도착했다. 30대 중반의 그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유일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수의사였지만 그의 얼굴은 항상 젊고 선한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는 지역 주민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버려진 창고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약하게 들리는데 아마 누가 버렸나 봐요. 재혁은 즉시 응급 가방을 들고 출동했다. 그가 창고 문을 열자 냉기와 함께 약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플래시를 비추자 구석에서 한 마리의 암컷 진돗개가 보였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4마리의 새끼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새끼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고 2마리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재혁이 다가가자 어미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와 절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지만 여전히 새끼들을 지키려는 본능만은 살아있었다. 괜찮아, 이제 도와줄게. 재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손을 내밀자 어미개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맥박은 약했고 호흡은 얕았다. 재혁은 즉시 응급 담요를 꺼내 어미와 새끼들을 감쌌다. 그의 손이 어미의 몸을 만지자 그는 말라붙은 젖과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새끼가 있음을 느꼈다. 상태는 심각했다. 밖에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재혁은 그들을 모두 자신의 차에 조심스럽게 실었다. 그의 병원은 30분 거리에 있었지만 눈길로 인해 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했다. 그는 히터를 최대로 틀고 라디오의 음악을 끄고 오직 엔진 소리만이 차 안을 채우게 했다. 운전 중에 백미러로 뒷자리를 확인하던 재혁은 어미 개의 눈이 희미하게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계가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체념일까? 아니면 희망일까? 재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단지 그는 속도를 더 내었을 뿐이다. 버티라, 우리는 곧 도착할 거야. 내 새끼들도 너도 모두 살릴 거야. 재혁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없었다. 15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어미개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재혁은 어미개를 수술대로 옮겼다. 그의 조수 박지원이 병원 문을 열어주었다. 준비해 지원 씨, 상태가 매우 위급해. 지원은 28세의 젊은 수의 간호사로 3년 전 우연히 이 산골병원에 오게 되었다. 서울의 큰 동물병원에서 경력을 쌓던 그녀는 대도시의 삶에 지쳐 잠시 휴식을 위해 강원도를 찾았다가 이곳에서 재혁의 일에 감명받아 남기로 결심했다. 주사기, 생리식염수, 영양제, 항생제, 산소 마스크. 재혁이 요청하자 지원은 빠르게 준비물을 가져왔다. 어미개는 극도로 탈수되어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다. 더 심각한 것은 자궁 내 아직 나오지 못한 태아가 있었고 감염 징후가 보였다는 점이었다. 재혁은 신속하게 정맥 주사를 놓고 수액과 응급 약물을 투여했다. 체온이 너무 낮아요. 35도밖에 안 돼요. 지원이 말했다. 담요, 히팅 패드, 그리고 인큐베이터도 준비해. 새끼들을 위해. 재혁은 지시했고 곧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미 개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 보였다. 어미의 맥박은 약해지고 있었고 호흡은 더욱 불규칙해졌다. 앞으로 30분이 고비예요. 재혁이 말했다. 이 시간을 넘기면 기회가 있어.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작업했다. 바깥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눈은 더 세차게 내렸다. 병원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30분이 지나고 어미 개의 상태는 약간 안정되었다. 충분히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응급수술을 시작할 만큼은 되었다. 지원 씨, 수술 준비해. 재혁은 결단을 내렸다. 자궁 내 남은 태아를 제거해야 해. 그게 감염의 원인일 수 있어. 수술은 90분 동안 이어졌다. 재혁의 손은 정확했고 지원의 보조는 완벽했다. 그들은 마치 수년간 함께 일해온 팀처럼 움직였다.
마침내 자궁에서 2마리의 사산된 태아를 제거했다. 감염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자궁 전체를 제거해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이 말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감염 상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수술이 끝나자 2사람은 땀에 젖어 있었다. 어미개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지만 적어도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제거되었다. 이제 새끼들을 봐야 해. 재혁이 말했다. 어미가 회복되는 동안 우리가 돌봐야 해. 그들은 4마리의 새끼를 검사했다. 2마리는 상태가 양호했지만 나머지 2마리는 저체온증과 영양실조로 매우 약해져 있었다. 지원은 즉시 작은 인큐베이터를 준비하고 즉수 분유를 만들었다. 2시간마다 먹여야 해요. 지원이 말했다. 오늘 밤은 제가 병원에서 지킬게요. 재혁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도 어미개를 지켜봐야 했다. 그날 밤 병원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바깥의 눈보라가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는 동안 안에서는 2사람이 5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어미개의 상태를 점검했다. 밤새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한 결과 그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맥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보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지원이 커피를 가져오며 제안했다. 보카? 네, 희망이라는 뜻의 몽골어예요. 제 대학 룸메이트가 몽골인이었거든요. 재혁은 미소 지었다. 좋은 이름이네. 그럼 보카로 하자. 그들은 보카의 털을 정리하고 상처를 소독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상처와 흉터가 있었는데 일부는 오래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학대받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마 번식용으로 사용되다가 쓸모 없어지자 버려진 것 같아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런 것 같아. 재혁은 보카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이런 흉터들은 여러 번의 출산을 의미해. 하지만 이번 출산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주인은 그녀를 그냥 버렸어. 그때 병원 입구 벨이 울렸다. 김성민, 지역 경찰관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 지역의 유일한 경찰관으로 마을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어제 전화 받았어요, 재혁 씨. 그 개들은 어때요? 성민이 물었다. 어미는 간신히 살았어요. 수술했고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새끼들 중 2마리는 괜찮지만 나머지 2마리는 아직 위험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버렸는지 알아볼게요. 주변 CCTV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고마워요, 성민 씨.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돼요. 성민은 보카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꼭 찾아낼게요. 이런 일은 처벌받아야 해요. 성민이 떠난 후 재혁과 지원은 새끼들을 돌보았다. 2마리의 건강한 새끼들은 이미 젖병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생후 약 2주로 추정되었다. 이 아이들도 이름을 지어줄까요? 지원이 물었다. 그래, 네가 지어봐.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검은 녀석은 도담이라고 하고 얼룩무늬 녀석은 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약한 2마리는 다온과 다솜으로요. 모두 좋은 이름이네. 재혁이 미소 지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 네, 모두 사랑과 행복에 관련된 우리 옛말이에요. 그들은 하루 종일 보카와 4마리 새끼들을 돌보았다. 오후가 되자 보카가 마침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안녕 보카, 재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넌 이제 안전해? 보카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술 후 상태로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약하게 낑낑거렸다. 새끼들이 궁금한가 보네. 지원이 말했다. 데려올게요. 지원이 건강한 2마리 새끼를 데려왔다. 보카는 그들을 보자마자 눈에 생기가 돌았다. 새끼들도 어미의 냄새를 맡고 반가워했다. 천천히, 재혁이 말했다. 넌 아직 많이 약해. 그는 새끼들을 보카 곁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보카는 그들을 핥기 시작했고 새끼들은 어미의 온기를 느끼며 안정을 찾았다. 나머지 2마리는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해. 재혁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도 곧 너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보카의 눈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다. 재혁과 지원은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창밖으로는 눈이 그치고 연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보카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수술 부위는 잘 아물고 있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다온과 다솜,
약했던 2마리 새끼도 이제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그날 오후 성민 경찰관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범인을 찾았어요. 성민이 말했다. 강 건너 마을의 최동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불법 개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재혁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최동철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여러 번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항상 풀려났다. 증거가 있나요? 재혁이 물었다. 이번에는 확실해요. CCTV에 그의 트럭이 찍혔고 한 목격자가 그를 보았다고 증언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번식장을 급습해서 불법으로 키우던 개들을 모두 구조했어요. 상태가 모두 열악했어요. 지원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그런 일을, 복화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체포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그날 밤 재혁은 병원에 남아 복화와 새끼들을 지켰다. 지원은 잠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다. 병원에는 재혁과 5마리의 개들만 남았다. 재혁은 복화의 케이지 앞에 앉았다. 그녀는 이제 4마리 새끼들과 함께 있었다. 새끼들은 어미 주변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었고 복화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넌 정말 강한 어미야, 재혁이 말했다. 그렇게 끔찍한 상황에서도 네 새끼들을 지켰어. 복화는 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계심이 훨씬 줄어들어 있었다. 재혁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복화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재혁의 마음은 15년 전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대형 동물병원에서 수련회로 일하던 시절 그는 비슷한 학대 사례를 보았다. 그때의 개는 구조되었지만 병원 정책에 따라 결국 안락사되었다. 입양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그 일 이후 재혁은 대도시의 병원을 떠나 이곳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왔다. 여기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물들을 돌보기로 결심했다.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끝낼 수 없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너희들은 안전해, 재혁이 약속했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눈이 그친 하늘은 맑았고 달빛이 병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재혁은 복화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의 약속을 이해한 것 같았다. 복화가 발견된 지 3주가 지났다. 그녀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다. 수술 부위는 완전히 아물었고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었다. 그녀의 털은 이제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새끼들은 더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 그들은 모두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었고 병원 직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다오는 항상 사람들의 발 사이를 달리며 관심을 끌었고 다솜은 조용히 구석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성격이었다. 그날은 복화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는 날이었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목줄을 채우고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다. 처음이니까 천천히 가자. 재혁이 말했다. 복화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한 발짝씩 신중하게 움직였고 주변의 모든 소리와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잔디 위를 자유롭게 걷기 시작했다. 놀라운 발전이에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는 새끼들을 안고 있었다. 처음 복화를 발견했을 때를 생각하면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졌어. 그들은 한동안 복화가 정원을 탐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봄의 첫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주변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이제 입양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복화와 새끼들을 함께 입양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5마리를 한꺼번에 입양하는 가정을 찾기는 어려울 거야. 그럼 따로 보내야 할까요? 재혁은 복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새끼들이 조금 더 자라면 그때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재혁은 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복화와 새끼들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된 상황, 치료 과정,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진도 몇 장 첨부했다. 이걸로 뭘 하려고요? 지원이 물었다.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혁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어쩌면 누군가 모두를 함께 입양하려고 할지도 모르잖아. 글을 올린 후 재혁은 복화와 새끼들이 있는 방으로 갔다. 그들은 이제 병원의 한 방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재혁이 들어가자 복화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새끼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재혁을 보고 달려왔다. 너희들이 행복한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 재혁이 말했다. 너희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을. 그는 바닥에 앉아 새끼들과 놀아주었다. 도담은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와 졸기 시작했고 둘이는 그의 신발끈을 물고 장난쳤다. 다온과 다솜은 복화 옆에서 서로 씨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재혁은 깨달았다. 그는 이미 그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을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재혁의 블로그 글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몇 명의 지역 주민들이 댓글을 남겼지만 점차 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3일 만에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재혁 선생님, 아침 뉴스에서 복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원이 병원에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전국 뉴스예요. 재혁은 놀라서 화면을 보았다. 실제로 주요 방송국의 아침 뉴스에서 복화와 그녀의 새끼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폭설 속에서 버려진 개가족, 그리고 그들을 구한 시골 수의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휴,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재혁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부터 병원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지역 신문사, TV방송국, 페어, 심지어 서울의 대형 미디어 회사들까지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더 놀라운 것은 전국 각지에서 입양 제안이 쏟아졌다는 점이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는 수십 개의 이메일을 확인하느라 바빴다. 많은 사람들이 복화와 새끼들 모두를 입양하고 싶어 해요.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앞에는 이미 몇 대의 방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복화에게 스트레스가 될까 걱정이야. 그는 복화와 새끼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복화는 평소처럼 조용히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다. 재혁이 들어가자 그녀는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그녀는 재혁과 지원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지 마, 복화, 재혁이 말했다. 갑자기 너희들이 유명해졌어. 그날 저녁 재혁은 첫 인터뷰를 했다. 지역 뉴스 채널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약간 불안해했지만 복화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학대받은 동물들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동물보호법이 필요하고 불법 번식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인터뷰는 그날 밤 방송되었고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복화를 구하자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복화와 같은 처지의 동물들을 돕기 위한 기부를 시작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재혁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복화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지원 씨, 그가 사무실에서 말했다. 복화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복화와 그녀의 새끼들을 입양 보내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어. 우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재혁은 웃었다. 일단 내일부터 쏟아질 인터뷰 요청에 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복화의 이야기가 알려진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재혁의 작은 동물병원은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매일 방문객들이 찾아왔고 기부금도 모였다. 재혁은 이 기부금으로 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더 많은 유기동물을 치료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바로 복화와 새끼들의 미래였다. 입양 신청이 200건이 넘어요. 지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모두 5마리를 함께 입양하겠다고 하네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해. 이 가족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을 찾아야 해. 그들은 모든 입양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지원은 표를 만들어 각 가정의 조건, 환경, 경험 등을 비교했다. 그들은 최종 후보를 10가정으로 좁혔다. 이제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이 제안했다. 재혁은 동의했다. 그들은 10가정을 병원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각 가정은 포카와 새끼들을 만나고 재혁과 지원은 그들의 태도와 상호작용을 관찰할 것이다. 첫 번째 가정은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포카는 그들에게 경계심을 보였다. 두 번째 가정은 제주도에서 온 중년 부부였다. 그들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데 익숙했다. 포카는 그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여섯 번째 가정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재혁은 이미 지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가정이 병원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들은 박민준과 그의 아내 김지영, 그리고 그들의 10살 딸 소율이었다. 민준은 은퇴한 소방관이었고 지영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은 강원도의 다른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재혁 선생님. 민준이 인사했다. 포카와 새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혁은 그들을 포카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포카는 평소처럼 새끼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들어가자 포카는 길을 세우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 소율이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안녕, 포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소율이야. 만나서 반가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지만 포카에게 다가가지는 않았다. 대신 포카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렸다. 놀랍게도 포카는 몇 초 후 일어나 소율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소율의 손을 조심스럽게 냄새 맡았고 그리고는 핥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랐다. 포카가 이렇게 빨리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연 것은 처음이었다. 놀라워요. 지원이 속삭였다. 포카가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민준과 지영도 차분하게 포카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포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 포카는 조심스럽게 그들도 냄새 맡았고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새끼들은 이미 소율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 소율은 기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우리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어요, 민준이 설명했다. 강아지들이 뛰어놀기에 충분한 공간이죠.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는 숲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아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지영이 말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포카와 새끼들을 돌볼 수 있어요. 재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가정이 포카와 새끼들에게 적합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신중했다. 다른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는 오랫동안 개를 키워왔어요. 최근에 16년을 함께한 우리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 후로 집이 너무 조용해졌죠. 지영이 덧붙였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포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녀의 강인함과 모성애에 감동받았어요. 재혁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의사소통했다. 이 가정은 다른 어떤 가정보다 포카와 새끼들에게 적합해 보였다. 더 많은 가정을 만나봐야 하지만 재혁이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본 가정 중에서는 박민준 씨 가족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민준과 지영 그리고 소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포카와 새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모든 입양 희망 가정을 만난 후 재혁과 지원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포카와 새끼들은 박민준 가족과 함께 갈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것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카가 그 가족에게 보인 반응이었다. 민준 씨, 지영 씨, 축하드립니다. 재혁이 전화로 알렸다. 포카와 새끼들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기쁨의 환호성이 들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혁 선생님. 우리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양 날짜는 다음 주로 정해졌다. 그동안 재혁과 지원은 포카와 새끼들이 새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들은 민준 가족에게 필요한 용품 목록과 조언을 제공했다.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포카와 새끼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 포카의 수술 부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새끼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재혁이 포카를 쓰다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지원도 새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잘 가, 우리 아이들.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 입양 당일 민준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설레는 표정이었다. 소율은 특히 기대에 차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야. 소율이 포카에게 말했다. 우리 집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재미있어. 재혁은 포카와 새끼들을 위한 캐리어와 담요, 장난감, 사료 등을 준비했다. 그는 민준에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포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우리는 포카와 새끼들이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짐을 모두 차에 실은 후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다. 재혁은 포카를 마지막으로 안아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완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잘 가, 포카. 그가 속삭였다. 넌 정말 특별한 개야. 늘 새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 포카는 그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차가 병원을 떠날 때 재혁과 지원은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재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지원이 물었다. 재혁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게 우리 일의 일부잖아. 그들을 구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 하지만 이번은 특별했어요. 그래, 포카는 특별했어. 하지만 그녀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야. 오히려 시작이지. 무슨 뜻이에요? 재혁은 병원 입구에 걸린 새 간판을 가리켰다. 재혁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적혀 있었다. 포카의 이야기 덕분에 우리는 많은 기부금을 받았어. 그 돈으로 병원 옆 땅을 사서 보호소를 만들 거야. 포카처럼 버려지고 학대받은 동물들을 위한 곳을. 지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가 도와줬으면 해. 보호소 운영을 맡아줄 수 있겠어? 지원은 놀라서 재혁을 바라보았다. 저요? 정말요? 응, 넌 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감도 강해. 완벽한 적임자야. 지원은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포카와 새끼들이 있던 방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곧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질 것이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완전히 찾아와 산과들이 초록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가 말했다. 포카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입양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재혁의 병원 앞에 한 가족이 도착했다. 박민준, 김지영, 그리고 소율이었다. 그들과 함께 5마리의 개가 있었다. 포카와 그녀의 4 새끼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재혁 선생님. 소율이 반갑게 인사했다. 우리가 왔어요? 재혁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깜짝 놀랐네요. 약속드린 대로 소식 전하러 왔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사진과 영상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직접 데려왔습니다. 재혁은 즉시 포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몸은 건강하게 살이 올랐고 털은 윤기가 흘렀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평화와 행복이 담겨 있었다. 포카, 재혁이 불렀다. 포카는 즉시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는 꼬리를 흔들며 재혁의 손을 핥았다. 날 기억하는구나. 재혁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새끼들도 많이 자라 있었다. 도담과 두리는 이제 성견에 가까워졌고 다온과 다솜도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얘들아, 이분이 너희를 구해주신 재혁 선생님이야. 소율이 새끼들에게 말했다. 개들은 마치 이해한 듯 재혁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굴었다. 지원 씨도 불러올게요. 재혁이 말했다. 그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지원을 불렀다. 지원은 그들을 보자마자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포카, 얘들아, 보고 싶었어. 그들은 병원 뒤편에 넓어진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원은 이제 새로 지어진 보호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몇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보호소가 정말 멋지게 지어졌네요. 지영이 감탄했다. 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어요. 재혁이 설명했다. 지금은 15마리의 동물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모두 입양을 기다리고 있죠.
민주는 정원에 앉아 보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보카는 새 환경에 긴장했고 특히 밤에는 불안해했죠. 하지만 소율이 항상 곁에 있어 주었어요.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첫 주에 학교도 안 가고 보카와 함께 있었어요. 밤에는 제 방에서 같이 자기도 했어요. 점차 보카는 우리 집에 적응했어요. 지영이 계속했다. 새끼들은 더 빨리 적응했죠. 그들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소율과 함께 숲으로 산책을 다녔어요. 지금은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보카는 이제 우리 집의 든든한 보호자예요.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지키고 집 주변을 순찰해요. 재혁은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보카가 마침내 행복한 가정을 찾았다니. 사실 우리가 더 행복해요. 지영이 말했다. 보카와 아이들은 우리 집에 웃음과 활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소율도 더 책임감 있게 변했고요.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개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보호소의 다른 동물들과도 친해졌다. 저녁이 되자 민준 가족은 떠날 준비를 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소율이 약속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보카는 재혁의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마치 감사를 표현하려는 듯 그의 손을 계속 핥았다. 잘 가, 보카. 재혁이 말했다. 넌 정말 특별한 개야. 네 가족을 잘 지켜. 보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혁의 손을 핥은 후 민준 가족과 함께 차에 올랐다. 차가 떠나갈 때 재혁과 지원은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이제 알겠어요. 지원이 말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든 노력이 이런 순간을 위한 거야. 그들은 보호소로 걸어갔다. 새로 구조된 개 한 마리가 긴장된 모습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보카처럼 학대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제 네 차례야. 재혁이 그 개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너도 곧 보카처럼 행복해질 거야. 약속할게. 보카의 구조와 입양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재혁과 지원이 설립한 보호소는 보카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1년 만에 강원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보호 시설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고 기부금도 꾸준히 모였다. 상상도 못했어요. 지원이 보호소 1주년 기념일에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마리 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네요. 재혁은 미소 지었다. 모두 보카 덕분이야.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지. 보카의 집은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견학을 오고 대학생들은 여기서 봉사활동을 했다. 재혁은 정기적으로 동물복지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강연을 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법적인 측면에서 일어났다. 보카의 이야기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보카법이라고 불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번식장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TV 뉴스 앵커가 보도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최대 징역형도 늘어납니다. 최동철, 보카를 버린 번식장 주인은 이미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기존 법으로 가능한 최대 형량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보카의 입양 2주년을 맞아 재혁은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다. 보호소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입양된 모든 동물들과 그 가족들이 초대되었다. 목적은 단순했다. 성공적인 입양 사례를 축하하고 더 많은 입양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행사 당일 보호소는 사람과 동물들로 북적였다. 주차장은 가득 찼고 정원에는 텐트와 부스가 설치되었다. 지역 업체들이 음식과 음료를 후원했고 동물용품 회사들은 무료 샘플을 나눠주었다. 재혁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는 많은 얼굴들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은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한 가족들이었다. 재혁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율이었다. 이제 12살이 된 그녀는 더 자라 있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같았다. 보카와 4마리의 자녀들이 함께 왔다. 보카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개가 되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새끼들도 모두 성견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미 주변에 머물렀다. 이야, 많이 컸구나. 재혁이 감탄했다. 모두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소율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네, 저희는 매일 산책하고 잘 먹고 많이 놀아요. 복화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개예요.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행사는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재혁은 무대에 올라 모두를 환영하는 짧은 연설을 했다. 그는 복화의 이야기로 시작해 지난 2년간 보호소가 이룬 성과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구조했고 150마리가 새 가정을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입양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자원봉사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입양 상담 부스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여러 개들이 그날 새 가족을 만났다. 지원은 행사 진행으로 바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해가 질 무렵 재혁과 지원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보호소 뒤편의 조용한 장소로 갔다.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중앙에는 돌로 만든 작은 기념비가 서 있었다. 복화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녀처럼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지원이 말했다. 그날 눈 속에서 발견한 복화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 복화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기념비를 바라보았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멀리서는 행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돌아가야겠네요. 지원이 말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재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가자. 우리의 일은 계속되니까. 그들이 행사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혁은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별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복화를 처음 발견했던 그 눈 내리는 날을 생각했다. 그때는 단지 한 마리 개와 그녀의 새끼들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큰 움직임, 더 많은 생명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고마워 복화, 그가 별을 향해 속삭였다.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감사해. 행사장으로 돌아오자 재혁은 복화가 소율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불신도 없었다. 오직 평화와 감사만이 있었다. 재혁은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복화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녀의 용기와 모성애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눈 속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복화의 구조 이야기가 알려진 지 5년이 지났다. 복화법은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었다. 불법 번식장은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곳이 문을 닫았다. 재혁의 작은 동물병원은 이제 종합동물복지센터로 발전했다. 병원, 보호소, 교육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찾아왔다. 지원은 센터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특강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강의는 항상 복화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항상 말했다. 복화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민준 가족은 여전히 복화와 함께 살고 있었다. 복화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녀의 자녀들 중 일부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지만 도담과 다운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다. 소율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의사를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재혁을 롤모델로 삼았고 여름방학마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최동철은 출소 후 시골로 이주해 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복화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복화 희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단원이 있었다. 아이들은 복화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체역.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해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이제 흰 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의 열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가 센터에 들어설 때마다 입구에 있는 보카의 사진이 그를 맞이했다. 그 사진은 보카가 처음으로 병원 정원을 걷던 날 찍은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카. 제역은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했다. 오늘도 우리는 네가 가르쳐준 대로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그는 바삐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수천 개의 생명을 구하는 움직임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보카의 유산이었다. 눈 속에서 절망에 빠진 채 발견된 한 마리 개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로. 보카는 단순히 구조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또 다른 눈 속의 발자국, 또 다른 생명의 구조로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은 이제 광활한 들판을 가득 채우는 꽃밭이 되었다. 생명은 그렇게 서로를 구하고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보카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